또 이게 국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그러다 보면 금리는 또 인하되고요. 부동산은 또 점점점 하락기에 접어들고 또 부동산 대출도 많이 해주겠다, 저렴한 금리로 해주겠다, 그런 시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적인 요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없더라도 대출까지 내 능력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때그때 달라요. 금리 계속 달라지잖아요. 부동산 규제도 계속 달라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계속 달라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2030을 위한 돈 공부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주제, 부동산을 주제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기 전에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시드머니 아닌가요?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부부 기준으로 합산해서 한 4억 원 이상의 현재 조달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집을 살 수 있겠죠. 수도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수도권 핵심 입지나 서울에 어디든 좀 제출을 받아가지고 실거주 투자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그 정도 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돈을 모으는 게 우선일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이 부동산이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마음 편하게 시드머니를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상승이 서울의 어떤 핵심 입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억씩도 올랐는데, 그럴 때는 막 마음이 너무 조급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같이 조금 하락기에 접어들면 은행의 금리도 높아졌고 하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면 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지금 같은 때는 대출 규제도 점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자신감을 오히려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시드머니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하시든 적금을 하시든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시드머니 점점점 불려서 한 3년 후, 4년 후 정도의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돈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타이밍 재시지 않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거주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투자의 의미 그 이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내가 마음에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돈으로 살 수 없는 또 다른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나를 생각하기보다 시드머니가 있다면 실거주 투자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드머니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실거주라면 꼭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진 다음에 좋은 시점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을 실거주를 투자하신다, 아니면 혹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통해서 갭 투자를 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정말 공부를 되게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건데, 부동산의 가격에서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랑 그리고 수요와 공급 아닐까요?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거는 대출을 받았을 때 내는 이자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이자가 좀 높은 상황에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돈이 크기 때문에 그 이자비 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내야 되는 이자가 2배가 된다. 그래서 1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금리 쪽을 계속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를 따져보면서 내가 얼마의 대출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대출에 대해서 얼마의 이자를 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에 아예 관심을 또 안 가지시는 분도 있으신데,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금리가 천년만년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게 국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그러다 보면 금리는 또 인하되고요. 부동산은 또 점점점 하락기에 접어들고 또 부동산 대출도 많이 해주겠다, 저렴한 금리로 해주겠다, 그런 시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적인 요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없더라도 대출까지 내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대출까지 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금융권, 상금융권 아니면 러시안 캐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뭐 그런 금융권에까지 손을 벌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1금융권, 은행권을 기준으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능력까지가 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DSR, LTV 규제들이 있는데 그 규제들을 다 생각했을 때 내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 정도의 금리로 이 부동산을 살 때 그 대출을 조달을 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거를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때그때 달라요. 금리 계속 달라지잖아요. 부동산 규제도 계속 달라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해서 치밀하게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될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속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나 이런 입지 같은 걸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자주자주 좀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 같은 것들도 꾸준히 좀 서칭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야 금리 굉장히 높고 대출도 힘들지만 한 2016년도까지만 해도요. 제가 돈 별로 없는 상태에서도 전 부동산 열심히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분당 같은 데도 아파트를 이제 살려고 보고 했었어요. 그때는 대출을 한 90% 정도까지 해줬었고 금리도 많이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기회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컸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엉뚱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많이 실패를 했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내가 실거주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집을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출 같은 거, 금리 같은 거 그리고 내가 가능한 대출의 한도, 금리를 봤을 때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그 이자 그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동산에서는 또 수요와 공급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에 공급이 확 쏟아져 나올 때 그 일대 집값이 확 떨어져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지금 강동의 둔촌주공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재건축 단지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 분양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강동 쪽에서 쏟아지는 입주 물량이 거의 1만 세대가 넘어요. 서울 여기저기에서 계속 재건축이 완료돼서 공급이 쏟아지는 물량들이 있는데 앞으로 2년에서 4년 후쯤이 되면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입주할 물량이 확 쏟아져 나오는 중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거든요. 강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강동에서 입주 물량이 한 1만 세대가 갑자기 나오면은 그때 그 강동 그 인근의 그 집값들이 많이 하락할 거예요. 지금 벌써 잠실 쪽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벌써 어느 정도 영향권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실제로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입주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뭐 잠실, 위례, 하남 이쪽 일대의 모든 아파트들이 저는 크게 한번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을 열심히 좀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은 정말 집값이 폭락하는 타이밍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주가가 폭락하는 타이밍은 뭐 알기 불가능하다고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은 가끔씩 그렇게 폭락하는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아유 저 아파트는 비싸서 안 돼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좋은 아파트 그 인근의 구축 같은 것들을 좀 한 번에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진짜 갑자기 나오는 급매물을 들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제가 2년에서 4년 정도 그 사이에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 내가 시드머니 모으면서 뭐 주식 투자로 해가면서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시고 한 2년 정도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를 좀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제 지인들,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더 어리신 분들께서 저한테 가끔 여쭤보는 게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